1967년 5월 3일 시베리아 탈옥 6개월 그가 돌아와 전쟁을 뒤집었다. 1967년 5월 3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허름한 골목으로 구급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겨우 숨을 잇던 노인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낯선 이웃들은 그저 전쟁 영웅이 쓰러졌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가 누구인지 어떤 생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립서울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안장이라는 짤막한 공보가 발표되자 언론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드러난 그의 기록은 마치 20세기 한반도 격동사를 관통하는 비밀지도 같았습니다. 1896년 경기도의 작은 마을 어린 소녀는 집 앞에 쓰러진 부친을 바라보며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포수였던 부친이 항일 의병에 가담했던 이유로 일진회에 체포되던 순간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11살 아이는 복수의 맹세를 품고 서울로 올라가 사막소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책상머리 공부로는 빼앗긴 조국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1915년 가을 20살도 채 되지 않은 그는 중국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망명길의 비밀 동반자는 사제지간으로 맺어진 장지영 선생이었습니다. 목표는 허가받지 못한 군사학교 편입이었습니다. 보정군관학교에 들어갔으나 곧 남만주 신흥무관학교로 적을 옮긴 그는 1918년 졸업과 동시에 서로군정서 독립군 제1대대 중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무명 청년에게 내려진 첫 번째 시험은 노령 이주작전.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군대원 수십 명을 이끌고 적의 추격을 피해 러시아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강 직전 소총이 어는 바람에 누리쇠가 움직이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화승총식 화약 심지를 발라 누리쇠에 불씨를 대어 결빙을 녹인 뒤 전원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장비 결함 하나가 대대를 통째로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유시 참변. 독립군 본대가 무장해제를 강요받던 그날 그는 부하 10여 명을 이끌고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곧 적군에 체포되어 시베리아 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 밤마다 삽으로 얼어붙은 바닥을 긁어내며 탈출로를 파던 6개월 끝에 허리 높이의 터널이 완성되던 날 눈보라가 그의 편이었습니다. 결박한 죄수복을 짊어지고 강을 건너는 동안 동료 한 명은 동상으로 쓰러졌고 다른 한 명은 얼음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못한 이름을 가슴에 묻고 만주 벌판으로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본명 오성묵은 사라지고 조선을 빛의 선으로 되찾겠다는 의미의 오광선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1930년 한국 독립당 의용군 중대장으로 재기용된 그는 정찰 임무 중 관동군 참모장 도이하라 겐지의 동선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듬해 북경에 잠입해 3단계 암살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 하루 전날 연락장교가 체포되며 계획은 노출되었습니다. 1937년 1월 그는 베이징 골목에서 잠복 중 일제 헌병에게 포위되었고 쫓기는 살보다 사라지는 죽음이 낫다는 결연한 눈빛을 띠고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길모퉁이에서 뛰어든 행인이 그의 어깨를 밀쳐 총구가 허공을 가르며 불발에 그쳤습니다. 뜻밖에도 그 순간은 암살 실패가 아닌 생환의 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행위는 일제 밀정이 아니라 조선인 비밀 연락책이었고 도이하라가 오늘 경로를 급변경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됐지만 목숨을 건졌고 신의주 형무소에서 3년을 보내고서야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광복이 다가올 무렵 그가 하얼빈에서 받은 첫 보고는 조국 해방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6일 동이틀 무렵 그는 만주 벌판에서 해방의 아침 태양을 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열흘 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미군 트럭과 환호성 그리고 좌우익 선전벽보로 혼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미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을 찾아가 중국 임정과 광복군이 가진 정보와 병력을 즉시 연결해야 한다는 제안을 관철시켰습니다. 여의도 비행장 상하이 왕복기로 메가더의 승인을 받아낸 건 조국 땅에 서서도 여전히 망명을 반복하던 늙은 장교의 집념이었습니다. 그해 9월 상하이에서 김구, 이청천과 제외한 그는 광복군 국내지대 창설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미 군정은 국방경비대를 따로 조직했고 그의 조직은 6.25 전쟁 발발로 사실상 해체됩니다. 1952년 그는 제주도병 사구 사령관으로 부임해 섬 전체에 번지는 빨치산 잔존 세력을 6개월 만에 소탕하며 국민보도연맹 학살 후유증에 신음하는 주민들을 보호했습니다. 전주지구 위수 사령관직을 마치고 준장으로 예편했을 때 그는 이미 한국 전쟁과 한반도 분단의 상처를 온몸에 새긴 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선에서 물러난 노장이 평생 품어온 두 가지 소망은 오히려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첫째, 1962년 건국 훈장 국민장 서훈. 둘째, 독립운동 동지이자 반세기 내조를 이어온 아내 정현숙과 함께 독립운동가 부부로 이름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정부 포상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제 훈장 하나보다 만주에서 추위에 얼어 죽어간 이름 없는 동지들의 넋이 먼저 불려야 합니다라고 짧은 수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967년 5월 3일 그는 호련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신사는 세상을 뜨기 전까지도 병상 머리맡에 태극기와 삼지연 파르티잔 시절 동료 명단을 적은 손때 묻은 수첩을 놓아두고 역사를 잊으면 잃어버린다는 말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했으나 운구 행렬이 국립서울 현충원에 닿자 수많은 후배 장교들이 거수경례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에야 서울의 초여름 바람 속으로 한 이름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독립군 준장 오광선 영면을 명받았습니다. 한 소년의 복수 맹세는 노장의 미소로 끝났지만 그의 살아남은 의지가 역사를 밝히는 빛의 선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